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5월 31일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귀를 오염시키는 집권 여당의 막말 전문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민주당에서 상근 부대변인직을 맡았던 박진영 씨 이야기인데요. 자, 이분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의원을 향해 그 남자에게서 히틀러의 향기가 난다라는 이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이준석 전 의원이 히틀러를 닮았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자, 그 지적이 얼마나 저급하고 무식한 얘기인지는 이미 조갑제 대표께서 다른 영상을 통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분의 과거 막말이 참 화려합니다. 지금 이분의 막말은 정말 상습적인데요. 그 표현이 참 거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예의고 뭐고 없습니다. 아주 욕설까지 써가면서 대변인직에 있을 때 이런 막말들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막말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대변인직으로 썼다라는 얘기죠. 지금도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각종 시사 프로그램의 패널로 출연해서 굉장히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도 가끔 봅니다마는 방송에서도 역시나 굉장히 아주 거칠게 공격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분이 어떤 막말을 했는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4.7 보궐선거 때 당시 국민의힘에서 후보 경선을 펼쳤던 나경원 후보 그리고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아주 막말을 퍼부었었는데, 어떤 막말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년짜리 시장을 뽑는데 생 XX 공약을 다 내놓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제가 XX라고 표현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이분이 쓴 표현을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년짜리 시장을 뽑는데 생지랄 공약을 다 내놓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난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분 민주당의 대변인직을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상대당 후보를 향해서 생지랄 한다라는 이런 막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 4월 29일에는 삼성을 향한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자, 당시에 삼성 일가가 이건희 회장의 자산을 상속받은 이후에 무려 상속세만 세계 최고 수준인 12조 원대를 내야 하는 것이 아주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속세 너무한 것 아니냐. 최고 세율 65%의 상속세율은 이것은 벌금 수준이다. 너무하다라는 여론이 아주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건희 그 미술품 컬렉션이 이 사회에 환원되면서 또 이건희 회장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다는 투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잠시 보시면 삼성 어천가 때문에 토할 것 같은 하루였다. 법적으로 당연히 내야 할 상속세를 내겠다는 게 그렇게 훌륭한 일인가? 자,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정경유착, 노동자와 하청기업을 쥐어짠 흑역사는 잊어버렸나? 그 많은 미술품을 모은 이유는 뭘까? 혹시 세금이나 상속 때문은 아니었을까? 언론은 왜 이렇게 생 난리를 칠까? 이재용 사면, 여론조사는 갑자기 왜 등장했는가? 자, 보시면 아주 베베꼬인 뭔가 질투심과 참 근거 없는 이런 적개심이 가득히 느껴집니다.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이 이런 미술품을 모으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귀한, 정말 가치가 높은 이런 귀한 미술품을 우리 대한민국이 보유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라고는 정말 1도 찾아볼 수가 없죠. 노동자와 하청기업을 쥐어짰다? 아니, 삼성만큼 하청기업에 너그러운 기업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영업이익률이라는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재벌에 대한 이유 없는 적개심이죠. 이 정도면. 또 이런 기막힌 논리도 펴니다. 미국과의 반도체와 코로나 백신 스와프 논란에 삼성이 개입되지는 않았을까?
아니, 삼성이 개입되고 싶겠습니까? 개입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삼성을 억지로라도 끼워 넣어서 뭔가 외교 협상에 나서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죠. 언제까지 백신 구하는데 또 반도체 빅딜을 얘기하는데 언제까지 삼성을 이용할 겁니까? 이 삼성이나 다른 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삼성, LG,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기업이 아니었으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 미국 가서 그런 대접이나 받을 수 있었을까요? 기업인들에 대한 고마움은 이 문재인 정부 정말 1도 없죠. 백악관에서 바이든이 기업인들을 일으켜 세워서 정말 땡큐, 감사하다는 말을 연거푸 4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귀국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그 어떤 공식 석상에서도 이 기업인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 어천가와 이재용 사면을 선동하는 언론사에 광고를 몰아주기라도 한 건가? 뭔가 삼성과 언론사가 결탁해서 이재용 사면론을 얘기한다, 떠들어댄다, 뭐 이런 아주 베베 꼬인 이런 지적이죠. 민간은 어려우니 똑똑한 국회의원 계시면 최근 공영 언론의 삼성 광고량의 변화에도 질의해 봤으면 싶다. 찝찝한 하루다. 이재용 사면 난 완전 반대일세. 네,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뭐 여기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정말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얼마나 저급한지가 그냥 바로 느껴지시죠. 이뿐 아니라 지난해 10월에는 이 박진영 당시 부대변인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향해서도 막말을 했습니다. 당시 진 교수는 소설가 조정래 씨를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정래 작가가 마치 뭐 일본 유학을 다녀오면 다 토착외고 뭐 친일파가 된다는 식의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가 막힌 발언이죠. 당연히 비판할 내용에 대해서 비판한 것인데, 자, 그것을 저격하면서 진중권 교수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언론이 다 받아 써주고 매일매일 포털의 메인 뉴스에 랭킹되고 하니 살만 나지요? 신이 나지요? 내 세상 같지요? 라고 뭐 이런 아주 저급한 막말을 쏟아냅니다. 당시 또 뭐라고 했었냐면 진중권 씨의 조롱이 도를 넘어 이제는 광기에 이른 듯하다. 이론도 없고 소신도 없는 줄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예의마저 없다. 조정래 선생의 말씀이 다소 지나쳤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비아냥이 국민과 함께 고난의 시대를 일궈온 원로에게 할 말이냐라고도 했습니다. 이 적반하장이죠. 자신의 정말 비아냥을 넘어선 이런 조롱의 말을 자신이 지금 하고 있으면서 지금 상대를 향해 뭐 지나치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으니 참. 당시 이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는 이분들이 실성을 했나, 공당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조정래를 비판했는데 왜 성명이 민주당에서 나오나라고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여기에 또 뭐라고 덧붙였냐면 내 세상 같지요 라는 말에 대해서는 아니 너희 세상 같다 라고 이렇게 되받아쳤고 살만 나지요 라고 묻는 이 발언에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너희들 빼고 살만 나는 사람 있나?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자, 당시 둘 사이의 이런 설전에 대해서 진인 조은산 씨가 박진영 대변인을 향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자, 당시 조은산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진영 논평으로 감춰야 할 것들을 드러냈다. 그것은 거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이 풍기는 날선 감정의 비린내이고 역겨움이다. 차라리 그대의 논평과 거대 여당의 힘으로 개콘을 부활시키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다면 제가 개그맨이 되어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으로만 1년치 시청률을 보장하겠다라고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타인의 끝을 논하기 앞서 자신의 끝을 내다볼 줄 아는 이가 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당부가 전혀 먹히지 않은 것 같죠? 지금 아직도 이런 막말을 쏟아내는 것 보면요. 감사합니다.